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이동, 해양동, 번호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태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제300회 정례회 동안 조례 심사와 2026년 본회산 준비로 밤낮 없이 고생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안산시 인구 감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시 인구 통계를 보며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구 증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전입과 전출에 대한 인구의 증감을 살펴보면 2022년도는 1419명이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2023년도는 11,859명이 이 도시와 작별했습니다. 2024년도는 8,499명이 이 도시와 헤어졌습니다. 2025년 올해는 10월 말까지만 살펴보더라도 7,031명이 안산을 또 떠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는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축제의 불빛이 도시를 비추던 그 시간에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미래가 조용히 짐을 꾸려 이 도시를 떠난 것입니다. 그 발걸음마다 안산에서 찾지 못한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는 기회, 그리고 느껴지지 않았던 가능성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가 61만 3,079명으로 5년 전인 2020년 11월 기준 65만 4,210명 대비 4만 1,131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왜 떠나는지, 어디로 떠나는지, 무엇을 찾아 떠나는지 이 분석이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출 인구의 연령대는 어떠한지, 그들이 선택한 다른 도시는 어디인지, 주거, 산업, 교육, 출산 환경 중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이탈은 도시의 심장이 빠져나가는 일입니다. 청년이 머물지 않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 청년 주거,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청년 문화 지원 등 향후 3년, 5년, 10년의 로드맵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출산율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보육도, 의료도, 주거도 특색 있는 정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시장님,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보육, 의료, 주거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정책별로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애국인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분들이 이미 우리 삶을 함께 지탱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거, 노동, 교육 환경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깊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 의료 접근성, 주거 완정화를 위한 통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산업단지 변화로 인한 지역별 인구 이동 영향도 반드시 분석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마다 인구 감소 속도도 고령화도 모두 다릅니다. 모두에게 같은 정책을 똑같이 펼 수는 없습니다. 셋째, 시장님, 동별 방문을 매년 하시는데 동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 유입 전략, 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 각 동별 고령자 돌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연간 순 이동 인구, 청년 유입률, 출생아 수, 외국인 정착률 등입니다. 물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넷째, 시장님, 이 지표에 대해 단순히 조사하는 통계가 아니라 목표 설정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지표를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분기별로 점검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신 적이 있으시면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우리 시를 떠난 인구가 37,808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도시의 시간과 추억을 함께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흐름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만남 이벤트 개최를 주문합니다. 둘째, 시청, 상록구청, 단원구청 청사에 무료 결혼식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저렴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건설해 주십시오. 넷째, 아이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십시오. 안산이 다시 선택받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랑시티 자이아파트 인근 구 주차장 용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내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 계획 중에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의 주차장 조성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산의 도시 품격과 시민의 일상 그리고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주변의 그랑시티 자이아파트는 현재 법정 대수 기준으로만 승인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매일같이 불편한 심각을 겪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오늘은 어디에 주차하지? 라는 불안 속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까? 오늘날 도시 트렌드는 명확합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아이와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시 공간, 세계 대부분의 도시가 선택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장님, 주민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주민들은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하며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복합시설의 주차 대수를 200명, 300명까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시설의 지하주차장을 100명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지난 2025년 2월 동훈 PFV는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했습니다. 안산시 동훈 PFV는 기부 체납 700억 중 250억을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어렵지만 단단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시장님, 최근 여러 도시에서 공원 위에도 차량 통행이 없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시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90블럭 구 중학교 용지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난 2025년 2월 공청회 때 설명 자료입니다. 먼저 지하 1층 평면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지상 1층 평면 도면입니다. 다음은 지상 2층 평면 도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10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설계를 진행하여 착공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지하주차장 조성안을 갑자기 변경하여 지하주차장 100억 원을 건축비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묻습니다. 시장님, 도대체 왜 갑자기 계획을 변경된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차이는 미래의 가치입니다.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 땅은 20년, 50년 동안
고정된 시설로 남습니다. 하지만 지상을 비워두면 그 공간은 미래의 자산이 됩니다. 현재 지상을 공동주택과 연결하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문화광장으로, 운동장소로, 산책길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하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시작은 반드시 지하여야 합니다. 지하를 먼저 설계한다는 것은 공간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를 확보한다는 결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제대로 쓰면 도시는 숨을 되찾고 지상은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시의 가치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아울러 지하 주차장의 가장 큰 이점은 안전입니다. 지하 주차장 100명과 그랑시티 자이 아파트 주차장과 직접 연결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염 등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차장 부족 문제로 구 중학교 용지에 한때나마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근 일부 세대의 민원으로 주차장을 폐쇄하고 지금의 펜스를 친 뼈아픈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 조성에 따른 차량 소음, 분진, 야간 헤드라이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세대 주민들의 우려도 일시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주민공청회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전혀 다른 지상주차장 조성에 대한 설계안이 갑자기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90블록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1,400세대를 추진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왜 10개월 만에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지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명훈 의원이 시장님께 두 가지의 분명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중학교 용지에 조성되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에 지하주차장 100면 이상을 조성하고 그랑시티 자이 아파트 단지와 지하주차장을 직접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주민과의 약속한 대로 지상은 휴식, 녹지, 운동, 산책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2028년 6월까지 준공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 환경, 도시 경관, 주민 편의, 미래 가치 이 5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은 다가올 10년, 50년, 100년 후 우리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행정,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는 따뜻한 행정,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 그 답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태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한명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인구 정책 중 첫 번째, 인구 유출 중 청년 인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2011년 인구 71만 명에서 2025년 61만 명으로 약 10만 명 이상이 감소하여 급속한 도시 축소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부터 30대 청년 연령층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며 안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산시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산시 전체의 중장기 인구 정책과 연동된 청년정책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정책 사업을 바탕으로 청년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정주 기반을 강화하여 유출 요인을 줄이며 청년이 안산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경기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래산업 R&D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 개발 구역의 취업 유발 기대 효과는 토지 조성 단계에서 약 1만 2천 명, 기업 입주 단계에서는 약 3만 명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인접한 반어시와 국가산업단지 첨단 사율 제조 산단 전환을 견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전환 시 추가적으로 막대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펀드는 1,400억 목표를 기조성하여 강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청년 창업펀드 4호까지 확대 추진하여 기술 창업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산시는 그동안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 자금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망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선부동 행복주택, 청년 공공주택 공급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거주 가능을 통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청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 장상지구, 신길 2지구에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한 주거 패키지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주거복지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년에는 청년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경감해주는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운영 사업을 시범 도입하는 등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청년 유입 전략으로는 상록구 본호동 일동 지역은 GTX 시와 단원구 고잔동 초지동 지역은 KTX 환승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층 집중 유입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 인프라는 GTX-C와 신안산선 노선입니다. GTX-C 신안산선은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핵심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상록구 4동과 인근 주변 지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미래산업 R&D 중심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생률 증가를 위한 주요 정책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는 출산, 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교통 접근성 개선, 도시 경쟁력 강화 등 생활 전반의 여건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양육 분야에서는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이후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 준비 부부 검사비 지원, 출생 축하금 및 출생 축하용품 지원, 다자녀 가정학자금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출산 가정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째와 출생 축하금 지원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사회적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2026년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안산시 최초로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하여 야간, 휴일, 소아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 양육 가정의 불안 요소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장상, 신길 2지구, 안산구포 의왕 공공주택 공급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주거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신안산선 노선 연장, GTX C노선 상륙수역 연장 사업 등 주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 내부 이동 편의성과 광역 교통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주거와 일상생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여가겠습니다. 이러한 출산, 주거, 교통, 도시개발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인구 정책의 연장선에서 연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완화, 중장기적인 인구 구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생률 증가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및 2023년부터 현재까지 노인의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만의 돌봄 모델을 제시하는 등 초고령화 사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방문의료 서비스, 맞춤형 영양 서비스 등 10개의 재정지원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23개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을 통해 어르신의 편안한 주거 환경을 고려한 케어 안심주택 3개소를 개소하였고 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입주 어르신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돌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온마음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만의 특화 모델을 만들어 전국 돌봄 모델로 제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6년 3월 의료, 요양 돌봄 사업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돌봄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전반적인 인구 정책 목표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은데 주목할 점은 순이동 유출의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층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합계 출산율도 2024년 기준 안산시는 0.69로 전국 평균인 0.74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외국인 수는 2025년 10월 기준 10만 1,17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0만 명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안산시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점검, 개선하는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안산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인구지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 참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는 청년 인구 유출을 포함한 인구 문제를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출산,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교통, 주택, 도시 환경 개선 사업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구 구조와 정주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인구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 전반에 인구 관점을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블록 중학교 부지 활용 중 첫 번째 90블록 내 중학교 부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진행 과정 및 협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중학교 부지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조성의 진행 과정과 협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중학교 용지는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이 변경되어 2018년 2월 안산시 교육청 PFB 3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시계획 시설 중 학교를 결정되었던 것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시는 2019년 8월 안산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연구를 통하여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구상하였고 2020년 5월 토지 이용 방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 SOC 확충과 공공기능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이용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 수요를 확인하였고 2023년 5월부터 진행된 사업자 협상을 통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구 중학교 용지에 청소년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2024년 8월부터 복합문화시설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하였고 우리시는 청소년 재단 협의, 주민 설명회, 주민 의견 조회 등을 거쳐 2025년 4월 청소년 수련관과 작은 도서관을 연계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확충과 공동주택 내 주차 문제 부족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작은 도서관 주차장을 연계한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2025년 5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심의를 거쳐 10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한 후 이번 제300회 제2차 정례에 기부 체납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하 주차장 조성 변경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해양동에서 개최된 주민 설명회에서 송수연 수련관과 공공시설 운영 시간 외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100면이 포함된 기본 구상안을 설명하였으며, 설명회 직후 실시한 3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서관 규모와 수준에 대한 불만과 주차대수 추가 확보 등에 관한 주민 요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사업자는 지난 10월 착수한 건축 설계 과정에서 송수연 수련관, 도서관 등의 공공기능 강화와 실질적인 주차대수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차장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주차대수를 100대에서 120대로 20% 증가시키는 대신 상부 건축물 연면적은 25%, 도서관 면적은 90%, 체육관 면적은 64%가 증가된 기본 기획 설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안은 지하 주차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전체 예산의 35%로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상부 건축물의 규모, 외관 및 품질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250억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지하 주차장 대신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절감된 비용은 상부 건축물의 규모와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은 복층 일부에 소규모로 조성된 북카페 형태가 아닌 별개의 동으로 더 확장된 규모로 지어져서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하고, 송수연 수련관은 청소년과 시민이 이용할 실제 사용 면적을 키우는 한편 마감재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공공 건축물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에는 자이 1차, 2차 입주자 대표의 관계자들에게 기획 설계안을 사전 설명하였고, 12월 4일 해양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2월 22일에는 입주자 대표의 요청에 따라 자이 1차, 2차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내년 6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주신 질문 요지와 오늘 한명호 의원께서 말씀한 질문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추가적인 답변에 있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지하주차장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계와 관련돼서는 사업비 증가 요인이 매우 큽니다. 통상적으로 한 면당 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설계와 관련돼서는 행정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 설계안을 준비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이건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의 또 해양동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을 대표하는 한명훈 의원님의 시선과 지역에서 거주하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잘 담아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자이 1, 2차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의 형태도 되겠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주차의 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그런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서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명훈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대한 답변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다만 그 중학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두세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과 이용의 불편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 부지에 지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다수의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혼선으로 특히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 눈, 강풍, 폭염 등 기상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아파트까지 우산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상되는 주민 민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에 인근 주민의 차량 소음, 분진 발생, 야간 차량 헤드라이트로 인한 주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 세대의 주민들은 민원이 충분히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사전의 검토와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하공간 활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의 지하 토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지하에 약 1000평 규모로 토지를 활용할 계획인데 포기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를 대체할 지하 공간을 시에서는 이 1000평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1000평 토지를 확보할 계획이고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